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4년 해결료와 핵과학공학 11번에서 2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11번 연어의 회유, 핵충의 상태와 농약 살포, 상태 조사 등 환경 분야에서 방사와 추적자 사용을 위한 필요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이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입니다. 추적자, 즉 트레이서는 특정한 물질의 이동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죠. 따라서 주변 환경에 이게 존재를 하게 되면은 사용된 방사 추적자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핵종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1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핵종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우라늄 농축 방법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 시도한 방법으로 이를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알루미늄 투부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리계수가 크고 기체 확사법의 7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의 전력 소비량만을 필요로 한다. 먼저 기체 확사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것은 운동 속도 차이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분리계수가 작고 캐스케이드가 많이 소요되고 전력 소모가 많고 대량의 냉각수가 필요한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서 원심분리법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분리계수가 크고 저전력의 캐스케이드가 적게 소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북한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1번 원심분리법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기 3 레이저 분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레이저 분리법은 원자 흡수 스펙트럼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기체 상태의 우라늄에 레이저를 쏘아서 이온 상태로 만든 뒤에 자기장을 통과시키는 방법입니다. 보기 2 노즐 분리법은 반원형의 공명벽에 기체를 주입해서 원심력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3번 국내 경수로 핵연료에서 사용되는 핵연료 피복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건 중요도 핫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피복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식에는 응력 부식이 있는데요. 이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면은 먼저 출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핵분열 생성물이 축적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크리프 변형 프레팅 형상이 발생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PCI 즉 펠렛 클래딩 인터랙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인장 응력이 증가하고 분열성 기체 대표적으로 아이오다인 있죠. 요것과 반응을 해서 피복제에서 응력 부식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복제 부식은 출력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기 3에 일반적으로 피복제 부식률은 연소도 45까지는 증가하지만 그 이상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소도가 증가하면 즉 출력이 증가하면은 응력 부식 균열도 증가하기 때문에 보기 3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4번 순환 핵연료 주기에서 사용용 핵연료의 재처리 이전 최소 수개월의 냉각이 필요한 원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거 중요도 핫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재처리의 목적을 좀 살펴보면은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의 유용한 핵분열성 물질을 회수하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회수 후에 남은 물질을 안전한 형태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 중 1번 회수하는 물질의 대표적인 핵종이 플루토늄 239가 있기 때문에 보기 보시면은 반감기가 짧은 플루토늄 239를 충분히 분解시켜서 플루토늄 회수 공정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요건 틀렸죠? 플루토늄 239는 분解시키는 게 아니라 회수해야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반감기가 짧다고 나와 있는데 플루토늄 239의 반감기는 24,100년으로 짧지도 않습니다. 15번 제형 계수가 10 그리고 100인 설비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제거 효율은?
이것도 중요도 핫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처리 설비가 직렬로 연결된 경우에는 제형 계수를 곱한 것이 전체 설비의 제형 계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전체 기형 계수는 10 곱하기 100해서 1000이 되고요. 제거 효율은 1 빼기 1 나누기 전체 제형 계수 1000 해주면은 99.9%가 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6번 모액종의 반감기가 딸액종의 반감기보다 매우 길 때 영년 평형이라고 한다. 이때 적용되는 공식 중 맞는 것은 이때 A가 모액종이고 B가 딸액종. 중요도 상자리 문제입니다. 먼저 과도평형, 트랜지언트 이퀄리브리엄, 이건 때로는 일치평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도평형은 모액종의 반감기가 딸액종의 반감기보다 100배 이상 긴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몰리브덴 99가 테크니슘 99M으로 분기하는 경우고요. 요때 식은 N2바 N1은 람다1 바 람다2 빼기 람다1이 됩니다. 문제에서 나온 영년평형은 영속평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모액종의 반감기가 매우 긴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세슘 137이 바리움 137M이 되는 반응 또는 스트론튬 90이 이트리움 90으로 분계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계산식은 액티비티 A2는 A1 곱하기 1 마이너스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2 T로 계산이 되는데요. 만일에 T가 엄청 길어지게 되면 즉 오랜 시간이 경과되게 되면은 A2는 A1이 되잖아요. 즉 모액종과 딸액종의 방사능이 같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건설 중인 1단계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처분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방패장 1단계는 보기 3 동굴 처분 방식이고요. 참고로 2단계는 공학적 처분 방식, 3단계는 단순 천준 처분 방식이 됩니다. 보기 4의 심신식 처분 같은 경우에는 사용후 해결료 처분 방식이 됩니다. 18번 몰리브덴 99와 테크니슘 99M 사이에 방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 테크니슘 99M을 완전히 용출시킨 후 몇 시간이 경과되어야 테크니슘 99M 방사능이 최고치에 도달하겠는가? 요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입니다. 앞에서 살펴봤죠? 모액종, 몰리브덴 99, 딸액종, 테크니슘 99M은 대표적인 과도평형 핵종입니다. 이때 딸액종의 최고 방사능 시점 Tmax는 계산식이 로그 람다2 나누기 람다1 나누기 람다2 빼기 람다1이 됩니다. 요 람다를 반감기 T로 치환해주면은 계산식이 이렇게 되고요. 각각을 대입을 해주면은 답은 22.832가 나와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PWR의 1차 개통 수화학 관리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거 중요도 상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1차 개통의 수처리의 목적은 부식 방지, 고용물, 침적 방지, 산화 피막 형성, 부식 생성물 감소가 있습니다. 요거 암기사항입니다. 보기 4에 핵분열 생성물의 발생 최소화 이렇게 돼 있는데 핵분열 생성물은 과산화 수소를 통해서 용해는 가능하긴 하지만 냉각제 수학 처리로 발생 자체를 최소화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0번 방사성 물질의 안전관리에 대한 다음 개념 중 방사성 폐기물의 자체 처분과 가장 관계가 깊은 용어는?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용어가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규제 배제는 피폭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규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것으로 우주선이나 대부분의 천연 방사성 물질, 체내에 들어있는 칼륨 40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규제 면제 같은 경우에는 피폭이 미치는 위험이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그냥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규제 해제 같은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던 선언 또는 행위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제 해제된 방사성 폐기물은 자체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자체 처분과 가장 관계가 깊은 용어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보기 2, 규제 해제 되겠습니다.